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자, 오늘 신규생들은 이따가 조교쌤이랑 상담을 좀 하시고, 사회문화 개념이 다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빵꾸 났다. 그러면 한번 개념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도표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3차 시가 다 도표로 되어 있잖아요. 목동에서 찍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제가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신규생들은 제발 도표는 보고 오세요. 도표는 연결되는 거라 도표는 보고 공부하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문화 파트를 할 거고요. 오늘 문화 파트를 끝내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하고 문화 변동 파트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 개념들 있죠? 그거는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 빠르게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시험을 좀 볼 거예요. 이 시험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좀, 전체적인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자기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이 얼만큼 나오는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용돈 많이 받아갖고, 나 오늘 여기 간식을 시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간식이 안 왔대요. 쏘리요. 다음 주에 더 큰 간식으로 올게요. 더 큰 간식으로 올 거고, 설날인데 내가 양갱이나 이런 거 시킨 것 같은데 왜 안 왔지? 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아니, 나한테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지? 다 훔쳐갔나? 누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요. 용돈 많이 받아갖고 선생님도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알겠죠? 설날이니까 다음 주 잘 쉬시고 쉬는 동안 신규생들은 강의 꼭 보시고 알겠죠? 자, 가볼게요. 오늘 어디 할 거냐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을 볼 건데 여기서는 이거예요. 주류 문화, 그 다음에 하위 문화, 반문화.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 먼저, 쟤네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제 주류 문화의 특징, 그 다음에 하위 문화의 특징, 반문화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주류 문화나 하위 문화, 반문화의 의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의 의미 먼저 주류문화의 의미. 자, 주류문화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지배문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문화라고도 합니다. 전체문화라고도 해요. 이 주류문화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또는 향유하는으로 바꾸죠. 향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주류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류문화의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우리나라 문화? 여러분들한테는 청소년인가? 기성세대와 다른 MZ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주류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위 문화의
의미들을 살펴보시면 하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특정 집단이 향유하는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 집단에 향유하는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문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는 반문화도 있을 거고 세대 문화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문화의 의미들을 볼게요. 이 반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저항문화, 대항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대항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항문화, 대항문화의 반문화는 이런 거예요. 주류 문화에 나의 저항하는, 대항하는 문화를 우리는 반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하나의 반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요 전부 다 의미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적 의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 청소년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것이고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세계 문화 중에 우리나라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세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거고 우리나라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된다. 이렇게 살피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단어는 문제로 꼭 나오긴 하는데 체크만 잘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특징, 주류 문화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주류 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런 거야. 각국이 있고 A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A 지역의 문화가 있고 B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 지역의 문화 요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는 더하기 빼기 네모 세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류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각국 속에 각 지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화들을 우리는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각국의 주류 문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 주류 문화라는 것은 각자의 그 사회 구성원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위 문화들의 교집합 부분들이 이 주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얘네는 뭐야? 얘네는 각국의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는 게 이런 것들 틀려요. 하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합이 주류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문화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합이 주류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위 문화의 교집합들이 이렇게 주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네는 각국의 하위 문화겠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뭐가 되는 거야? A 지역의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A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네모, 세모 같은 경우에 B 지역의 예, 주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류 문화는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의 획일화를 갖고 오는 것도 이 주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위 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하위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얘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자, 하위 문화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위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와 반문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반문화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바꿔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한다.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반문화는 하위 문화 속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 하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합이 주류 문화가 아니라는 거. 하위 문화와의 교집합이 주류 문화라는 얘기고, 하위 문화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반문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같은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하위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해준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 하위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편가르기 대댄집. 우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대댄집 하죠. 그죠? 나 어제 대전 갔다 왔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 실제로 처음 들어봤어요, 저. 대댄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려 볼까요? 나와라. 유튜브 어디 있는 거야? 나 유튜브도 없어? 지역별 대댄지. 자. 왜 시다 말이 없어요. 댄지 뺀다 또 뺀다. 뿅뻑기 알코올세요. 짱기세요. 엎어라 뒤집어라 한판. Ura, creo, y por ahora tú la que nos hace de 엎어라 뒤집어라 댄지. 팀을 뽑자, 이쪽도 한판비 올려. 됐죠? 네. 이게 하위 문화예요. 여러분들 다양하죠. 원래 대댄지라는 뜻이 일본말로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천지가 일본 발음으로 테텐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되게 많고요.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보는데 제주도 엄청 웃겨요. 광주도 엄청 웃겨요. 그걸 실제로 제가 들었더니, 제가 이번에 지방을 오래간만에 가고 실제로 들었더니, 와,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대전 친구들한테. 광주 가면
녹음해 올게요. 광주 가서 녹음을 해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문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변화를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이러한 하위 문화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하위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고 하면 얘네는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하위 문화를 가진 집단끼리 대립과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 문화 중에 우리나라 안 좋은 게 있죠. 전라도 경상도. 네. 껌도 옛날에 80년대에는 전라도는 혜택 껌만 씹었고요. 경상도는 롯데 껌만 씹었습니다. 그리고 야구팀도 혜택, 롯데. 그래서 둘이 부산 사직구장에 붙거나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붙죠? 그럼 백발백중 끝나고 싸워요. 끝나고 쓰레기통 던지고 막 싸워요. 그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나쁜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문화 이렇게 살펴볼 건데 반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조금 오늘 썰로 나올 건데 이 반문화 같은 경우에는 하위 문화의 특징을 지녀요. 얘네들 모두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위 문화의 특징을 모두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 미쉐린도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제 강의 중에 미쉐린도 송편을 먹는다. 자, 미쉐린도 송편을 먹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 친구 조폭 이야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동창 중에 엄청 잘생기고 엄청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집도 부자야.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해. 머리도 엄청 좋아. 걔는 그냥 엄친아야. 그래서 어렸을 때 인기도 엄청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남자 학교를 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남녀공학의 중학교에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얘 싸움도 잘하거든요. 운동도 잘해서. 싸움도 잘하는데 거기를 먹었대요. 그 학교를 먹었대요. 그리고 뭐 남자애들 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옆 학교 뭐 밀루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온 거예요. 걔네 학교 애들이. 저 쫄보라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오는데 등치 큰 애들은 다 잡아갖고 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걔네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공터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야 똑바로 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거기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야 오랜만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야 얘 내 친구야 보내줘. 그래서 보내줬어. 너무 다행이었는데 다음날 친구들한테 더 맞았어. 왜냐면 같이 끌려갔거든. 나만 보내줬거든. 그래서 다음날 또 맞았어.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학교 남자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계속 우리 반을 했는데 고2 때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가 계속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래요. 그전까지는 나는 밤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엄마의 말을 듣는 순한 양이었죠. 근데 독서실 앞에 딱 갔는데 내 친구가 야, 너 왜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둘이 있을 때는 막 해도 되니까
공부하러 갔지 왜 왔겠어? 그러면 야 오지 마. 가. 그러더라고. 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 같은 애 오는 애 아니야 이거. 그래서 아이씨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단 말이야 왜 가라 그래? 그랬더니 아이씨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올라갔는데 독서실에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이런 판때기에 견출지 붙여갖고 독서실 자리를 안내를 했어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올라갔는데 판때기에 자리가 거의 없어. 근데 내 자리 하나 맡아갖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알지? 스카. 노는 스카하고 공부하는 스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공부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커피를 마시러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지 오토바이 기대에서 담배를 피면서 야, 시로 내려왔냐? 그래. 지금 조용하지? 응. 그래? 야, 너 담배 펴봤냐? 그러길래. 아니? 펴볼래? 응. 그랬어요. 아니, 멋져 보이잖아. 나 밖에 이 밤에 휘황찬란함도 거의 처음인데 멋져 보이잖아. 그래서 야, 쭉 들여 마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알겠어. 쭉 들여 마셨어요. 그럼 뱉을 때 기침이 나야 되잖아. 근데 나는 기침이 안 나고 몽롱한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내 일탈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원래 일탈 이론에서 보여주는데. 자,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갔는데 독서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애들이 들어왔어. 근데 얘네들이 원래 독서실이면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는데 무서운 애들이니까 쫄보가 그냥 내려왔지. 그랬더니 야 공부 되냐? 내 지금 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지 오토바이 길 공부 되냐? 그래서 아니 봐봐 오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야 바람이나 쐬고 올까? 그래서 어디로? 그래서 야 오토바이 타? 뒤에 태워줬어. 와 세상이 또 다른 거야. 이 속도감이랑 막 엄청난 거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또 오토바이를 혼자 타볼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면 네가 다 물어내는 거야. 그러고 알았어. 가르쳐 주더라. 처음엔 버벅댔는데 조금 타다 보니까 한 바퀴 쫙 돌고 오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토바이 샀어. 용돈으로 중고를 하나 샀어. 그래서 같이 얘 거랑 나랑 같이 독서실 앞에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 성적은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 평소보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새벽 2시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야 저녁 먹고 갈래? 그러길래 그래 출출하기도 했고 근데 투다리라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 여기도 있더라 투다리. 그냥 꼬치집 데려가갖고 야 술 마셔봤어? 그러길래 응 제사 때 먹어봤어. 그랬더니 에이 그거 말고 먹어봤어? 아니 오늘 먹어봐. 저 마셨는데 그것도 또 알딸딸한 게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와 추억을 쌓아가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전학을 가요. 철창 있는 학교로. 고2 때 자퇴를 하고 전학을 가요. 그리고 24인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거 알아. 동창 찾기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친구도 왔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잘생겼던 얼굴이 진짜 미쉐린처럼 왔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내가 좀 생활하잖아. 그러길래 내가 그럼 조폭된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 조폭이라니 건달. 그러길래 근데 건달하고 뚱뚱해진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야 필드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연장이 찔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보호막이야. 연장이 장기에 찔리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거래. 그래서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났어. 좀 뜸해졌는데 얘가 다 모이래. 그래서 다 모였어. 모였는데 살이 쭉 빠진 거야. 이거 뭐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쫙 빠지더니
너 이게 어떻게 살을 뺐어? 야, 나도 이제, 응? 올라왔지. 승진 좀 했지. 그래, 들어보니까 강남에 유흥주점을 한 두세 개 관리를 하나 봐. 중간 보스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결혼한대. 나 그러면서 영화를 봤다. 결혼식장이 신촌에 지금 현대백화점, 거기가 원래 그레이스 백화점인데 제일 위층이 예식장이었어. 호화 예식장이었어. 갔는데, 양복 입은 미쉐린들이 쫙 서 있어. 눈도 못 들어. 근데 앉아 돈 받는 사람도 미쉐린이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하고 표 받아갖고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간 다음에 이제 친구가 신혼여행 간다고 웨딩카 빠이빠이 해주러 갔는데 웨딩카가 출발을 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니네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알아? 10차선 도로라는 거? 거기에 애들이 막 양복 입은 미쉐린이 막 하더니 반쪽을 막아. 그러더니 뒤에서 빵빵하니까 뒤로 한번 다 쳐다보니까 조용해져. 차가 다 막혔어. 근데 얘가 나가면서 형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인사를 팍 하는데 이게 영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연락이 안 됐어.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좀 마음이 아팠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파주에 있는 농촌 중심이 된 빌라가 있어. 빌라촌이 있어. 여자들 밥 안 해도 되고 커뮤니티에서 다 밥도 해주고 다 해주는 이런 데야. 네, 거기를 갔는데 걔를 또 만났어. 또 만났는데 야 오래간만이다 그러길래 누가 또 이렇게 쳐다봤는데 걔야. 그래서 왜 왔냐? 그러길래 집 보러 왔어. 그랬더니 너 여기 살아? 그랬더니 내가 여기 살지. 어때? 좋아? 아니야 안 좋아. 오지 마. 그러길래 왜? 나 마음에 드는데 이 새끼는 어렸을 때부터 오지 말라고 그러면 꼭 온다고 우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랬더니 물세. 어디서? 다. 지붕에서 물세. 아니, 니네 집만 세겠지. 다른 데도 안 세겠지. 그랬더니, 다 세. 무슨 얘기야? 명함을 하나 주더라? 그 마을을 만든 대표이사야. 건설사 회장이라고, 아니, 사장이라고. 이제 정점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분이. 자, 썰이었고, 자, 여기에 내 친구, 미셸이는 조폭. 그죠? 그런데 조폭이 송편 안 먹을까? 설 안 셀까? 그렇지 않지. 반문화라고 그러면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대항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문화라는 것은, 반문화는 전체 문화의, 주류 문화의 일부분만 저항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반문화도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거야. 반문화도 주류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반문화가 주류 문화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화는 주류 문화 일부에 저항하는 거고 반문화도 주류 문화를 향유한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 이게 많이 틀리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내 친구 조폭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친구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도 할 거 아니니 얘가 직접 안 하겠지만 시키겠지. 근데 내 친구도 설을 쇠. 까치까치 설날하고 송편도 먹어. 알겠지? 앞으로 미쉐린도 송편을 먹는다 하면 반문화도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반문화의 특징들을 봤고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 뭐냐면 땡땡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모세모 문화가 있고 네모네모 문화가 있어요. 네모네모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A, B, C는 각각 주, 하,
반을 의미해요.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를 의미하는데 이 A, B, C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써볼 거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썼니 다? 이렇게 해야지 순서대로 되겠네. 자, A, B, C가 각각 주합안을 골라내야 돼. 주합안을 골라내야 되는데 어떤 게 주류문화고 어떤 게 하위문화고 어떤 게 반문화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니? 예? 네? 네? 누가 얘기했는데? 얘가 주류문화야.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얘가 주류문화고 여기가 하위문화고 얘가 반문화가 되는 거야. 왜 그런가 살펴볼게.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속한다고 얘기했지. 그럼 반문화에 동그라미가 가면 하위문화에도 동그라미가 가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반문화에 동그라미가 가면 하위문화도 반문화에 동그라미 가면 하위문화도 동그라미가 가야 돼. 이씨 잘못 그렸네.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거 바뀌었어. 그 다음에 하위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존재하니까 하위문화는 혼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반문화는 자기가 동그라미가 되면 무조건 어디에 동그라미가 돼야 돼? 하위문화에 동그라미가 돼야 되지. 그래서 하위문화와 반문화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요것들을 잘 보시면 주합안은 그냥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